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자, 새벽 운행, 밤 운행 하신 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그리고 낮 운행 하시는 분들은 같이 열심히 합시다. 저도 오전 운행 좀 하고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잠깐 쉬다가 또 나가야죠. 이게 연휴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량은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강남도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덜 막혔고, 네. 아무래도 연휴 때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공항 바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공항 위주로 자주 운행을 하고, 뭐 도심에서도 운행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에 그냥 저는 그 15장만 찍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오늘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화재에서 우리가 반드시 전기차 기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죠. 자, 요 차량은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비상등이 켜지면 승객이 승하차합니다 라고 붙어 있는 스티커 밑에 이렇게 화살표 있죠. 저거 뭔지 아시겠죠? 요즘에 이제 현대기아차들이 자꾸 트렁크 버튼을 숨기다 보니까 네,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죠. 참고로 아이오닉은 아마 저거 자동일 거예요. 근데 자동이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내에 그 자동이 있기 때문에 누르고 있으면 3초 누르고 있으면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님들이 뭐 안 만졌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열어주거든요. 열어주고 손님이 싫으면 보통 이제 버튼 아시는 분들은 자기가 눌러서 닫히는 버튼을 눌러서 닫히고, 그걸 모르면 제가 이제 소리 치면 이게 어차피 해치백이니까 뒤에 다 뚫려 있어서 소리 들리거든요. 그러면 두시고 그냥 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제가 닫힌 버튼도 누르면 3초 뒤에 자동으로 닫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내릴 일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아이오닉 기본 모델은 저게 수동인가? 스티커를 붙여두신, 그래서 저기 빨간색 저건 여기 트렁크 문이다 라는 그 표시를 해두신 거죠. 근데 저 화살표도 애매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트렁크 문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도 종종 계시죠. 이분은 여기 보시면 저기 충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충전해 보시면 꼬다리 뭐가 있죠. 저게 뭐냐면 그 충전이 위에 있고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고, 근데 급속 완속이 그 같은 걸 쓰기도 하지만 그 완속일 때는 윗부분만 쓰고 급속은 밑에까지 쓰는데 밑에 건 평소에는 안 쓰니까 이렇게 뚜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뚜껑이 덜렁덜렁거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두신 상태에서 그냥 충전구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급속 마개가 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저 상태에서 문을 저렇게 닫아버리신 상태입니다. 네. 자, 우리 전기차 기사님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화재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저라고 정답을 알진 못해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택시 기사님들이 이걸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기 택시 기사님들은 반드시 이걸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심각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화재가 당연히 전기차는 배터리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완전 진화되는 데까지. 문제는 그 진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연기, 매연, 자, 그런 것들로 인한 2차 피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자. 내가 만약에 지하주차장 전기 택시를 주차해놨는데 내 차에서 배터리에 화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 차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일반 택시는 아니고 전기차였어요. 거기에 불이 났고 진화가 오래 걸렸고 그 엄청난 연기가 주변 지하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에서 네, 연기들이 올라왔죠. 당연히 그건 2차 피해고 그름이나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고소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적어도 우리가 기사야. 근데 내가 전기택시고 차에 있는데 내 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이제 나오고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없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행동.
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그게 법정에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미 나온 판례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전기차 화재에서 자기가 119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하고 빨리 이제 긴급하게 적어도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119, 112에는 빨리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내가 주변에서 소화기로 뭔가 끌려는 노력 정도. 근데 그게 당연히 안 꺼지겠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끌려는 노력 정도를 해보고 이제 화재가 좀 심각해지고 소화기로 뭔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소화기 같은 걸 찾아서 한번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불은 안 꺼져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119, 112에 신고했으면 그 다음 정도에 우리가 차에서 그러니까 차에 있으면 안 되고 차에는 일단 나와야죠. 우리는 최대한 빨리 나와야죠.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 112, 119 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주변에 소화기가 있으면 소화기를 찾아서 한번 뿌려보는 끌려는 노력. 자, 요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법정에서 그 2차 피해에 대해서 그래도 운전자에 대해서 책임을 덜 묻는 법정 판단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서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이 운전자가 112, 119,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화하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냥 회피만 했으면 그 자리만 피했으면 당연히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운전자가 피해를 보상해 줬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 운전자가 112, 119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화기로 가까운 주변의 소화기로 진화를 해보려는 노력을 했어. 그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운전자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상태에서 그래도 화재가 진행되지 않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들에 대해서 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가 아예 전기차, 전기택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 자, 그런 건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가 빨리 그걸 인지해서는 최대한 빨리 112나 119 정도에 신고를 하는 그 노력은 해야죠.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내가 차에까지 가기는 힘드니까. 하지만 뭐 이를테면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기차에 화재가 나기 시작했다.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내리는데 불이 나기 시작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전기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몸이 안 다치기 위해서 차에서 최대한 멀어지긴 해야 되지만 최대한 빨리 112, 119에는 신고를 해야 돼요. 즉 우리는 최대한 그들이 빨리 와서 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은 기본적으로 절차를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자, 그건 행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로 소화기라도 어디에서 찾는 노력을 해서 한번 뿌려보는 노력.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말아야 되고 갈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뿌려보는 노력 정도는 해야지 그게 영상으로 남고 거기에서 2차 피해에 대해서 운전자의 과실을 덜 묻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보험사나 아파트 자체에서 뭐 보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가 되겠죠. 적어도 어제 화재에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책임이 다 묻기 시작하면 보상해야 될 금액이 엄청날 거예요. 당연히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의 그름이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을 거 없고 그게 막 위로도 올라가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막 그름이 가득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 각 가정이나 아니면 주변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뭐 세차 비용이나 뭐 관리 비용 이런 걸 다 청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면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과거의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가솔린 자동차에서는 없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거죠. 뭐 아름아름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전기 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죠. 가까운 시점에 할인을 많이 하니까. 근데 좀 다들 시시하고 있지만 지금 기존의 전기 택시 타시는 분들 중에서 처분해버리고 소나타나 K5 예약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뭐 이미 과거에 예약했거나 K5는 그래도 좀 빨리 나오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다만 이제 그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굳이 뭐 얘기를 하진 않죠. 하지만 주변에 아름아름 들어오는 걸로는 혹은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꽤나 많다.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실수록 전기 택시 이게 뭐 부재도 없고 돈이 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점점 적어지고 가까운 시점에 이제 또 가장 충전하는데 속도도 빠르면서도 꽤나 많이 있는
그 충전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계속 충전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전 비용이 올라가고 아마 하반기나 내년이 되면 충전 비용이 또 인상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결국은 연료비 절감에 대한 효과는 점점 적어지는데 반해서 우리가 전기 택시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것들은 오히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 어제 같은 사건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전기 택시는 뭘 해야 된다?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최대한 손에 빨리 핸드폰이 잡히면 다행이고 안 잡히면 차에서 최대한 빨리 탈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가용은 아유 아파 아유 또 사고 났네 이러면서 천천히 나와도 되지만 우리 전기 택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고 나면 2차 피해에서 우리는 화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화재는 일반 자가용 자동차의 화재와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뭐 유독가스나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금방 질식해버리면 화재도 빨리 퍼지는 데다가 질식해버리면 우리는 너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겠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사고 났을 때 최대한 빨리 나와야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기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생각을 해두시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콜은 저는 3개 다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 기본적으로 카카오의 프로 멤버십 쓰고 있고 이거 안 했다가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 조금 차이가 나요. 확실히 프로 멤버십이 있으니까 효율 면에서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프로 멤버십 돈 내고 쓰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 프로 멤버십 그 다음에 뭐 우버는 당연히 가맹을 하고 있고 가맹의 띠도 바꿨습니다. 예쁩니다. 이거 사진 찍어서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우버 가맹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다도 깔았습니다. 온다 여러분들이 온다 기사님 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서울이면 팀원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택시 기사님 팀원이 온다 기사님 앱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까시면 돼요. 깔고 가입 신청하시면 뭐 며칠 내로 인증이 되고 그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다도 하고 있고 의외로 콜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온다의 장점이 하나 찾았습니다. 얘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 얘들이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있냐면 맞춤콜 설정이 있어요. 맞춤콜 설정. 카카오 같은 경우는 퇴근콜이 맞춤콜 설정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는 맞춤콜 설정이 없어요. 근데 온다는 맞춤콜 설정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형태나 단거리 위주의 콜을 받겠다. 자, 그래서 여기 안내를 보면 자, 맞춤콜이란 기사님의 운행 패턴을 AI 시스템이 분석, AI가 알아서 기사님의 운행 패턴에 맞게 배치하는 콜입니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단거리, 장거리, 선호지역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거리는 4km 이하 거리로 일정 반경 이내에서만 운행하실 때 유용하다. 그 다음 장거리는 10km 이상 거리로 장거리 위주 운행하실 때 유용하다. 그 다음 선호지역은 내가 특정 지역을 등록하면 돼요. 주소로 등록하면 그 지역 쪽으로 운행 시 유용하다. 그 다음 무관은 특정한 패턴 없이 뭐 모든 콜을 다 받는 것이죠. 물론 꼭 뭐 단거리 장거리로 설정한다라고 해서 그 콜이 뜨는 건 아니고 그 콜만 뜨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이를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그거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랑 똑같은 방식이네 라고 하시겠죠. 반면에 지식이를 안 써보신 분들은 지식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근데 이 온다에서 하고 있는 이 맞춤콜 설정이 사실은 지지기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온다콜은 후발주자고 아무래도 후발주자 입장에서 기사님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앱에 지지기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이 사실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지기가 어떤 방식이냐면 별도의 앱을 통해서 내가 뭐 이를테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1km 그 운행 거리가 1km부터 시작해서 뭐 무한대 그러면 1km, 2km, 3km 이런 식으로 쭉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님과 나의 거리가 뭐 500m, 100m부터 시작해서 뭐 4km, 5km 아니면 무한대까지 쭉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를테면 손님은 1km 미만의 콜만 받고 싶다. 그러면 1km 미만으로 설정을 하면 1km 안에 있는 콜만 뜨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운행 거리는 10km 이상만 운행하고 싶다라고 설정을 하면 자, 1km 반경 안에 있는 손님들 중에서 10km 이상 운행하는 콜이 자동으로 저한테 뜨고 그러니까
콜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그런 콜에 대해서 내가 자동으로 즉시 가장 빠르게 수락을 하는 형태가 바로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고르면서. 하지만 인간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자동으로 하면 가장 빠르겠죠. 그걸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불법이죠. 지지기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온다의 이 맞춤 콜 설정이 사실상 지지기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좋죠. 내가 원하는 운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4km 미만의 단거리만 운행하겠다 그러면 단거리 설정하면 돼. 위주로. 그 다음 장거리, 그 다음 선호지역. 그래서 저는 뭐 공항발이 많이 하니까 저는 선호지역을 뭘로 했겠어요? 당연히 그 김포공항, 그 다음에 인천공항의 지역. 그래서 공항동, 강서구 공항동이랑 그 다음에 운서동 이렇게 두 개 선호지역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무관. 그러면 이거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출근 시간대는 단거리만 돌 수 있고, 그 다음 낮 시간에는 선호지역 딱 설정해 놓고 뭐 편하게 공항 가면 이제 공항 콜 뜨면 그건 이제 빠르게 잡고 운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다 콜도 나름 얘들은 열심히 하면서 물론 이제 아직은 시장에서 점유율은 카카오와 우버 비해서 너무 적겠지만 그래도 얘들이 나름 머리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실제 콜이 뜨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공항 콜은 꽤나 있어요. 김포공항 콜은 아직 인천공항 콜은 저는 못 봤고 김포공항 콜은 꽤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꽤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아직 저는 많이 운행을 해보진 못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 그 다음 우버 그 다음 온다 이렇게 세 개 다 같이 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이 정도 하니까 뭐 어차피 콜이 적은 시간대는 적고 많은 시간대는 다 콜이 많은 그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우리가 비가맹으로 물론 이제 우버는 가맹이긴 하지만 비가맹 같은 가맹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결국 지금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 블루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그럼 카카오 블루를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카카오 비가맹, 그 다음에 우버 가맹, 그 다음 온다까지 켜서 운행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싶잖아요. 어차피 자유롭지 않고 무조건 콜 뜨는 거 강제로 다 운행하면서 그럴 거면 돈 생각할 거면 카카오 블루를 하는 게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네모 얘기 잠깐 해보죠.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 카카오 네모의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합과의 조금 더 유대감을 가지기 위한 노력의 목적이 아무래도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 네모에 대해서 우리 기사의 뭔가가 중심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조합과 관계가 좀 더 좋아지는 쪽의 이유가 크지 않을까. 결국 조합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필요한 조합 입장에서 기사님들에게 조합비를 더 많이 걷는 건 힘들어요. 그럼 근데 어디선가는 분명히 수익이 더 나와야 돼요. 아니면 조합의 직원을 자르고 줄이면서 좀 쥐어짜야죠. 근데 뭐 그런 건 하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어딘가에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입을 그 가맹을 조합 쪽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왁구를 카카오 네모가 짜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걸 하면 우리가 스스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기사님들의 조합비 뿐만 아니라 추가 수익이 나오고 그걸 뭐 조합 운영하는데 조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조합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기존에 사실은 이 수수료가 낮아지는 이것이 시작된 이유도 결국은 기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경유해서 정치권의 압박이 되고 선거 때 정치권의 압박이 되면서 선거가 지나고 그 정치권이 행동을 하면서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즉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조합만 기사들을 좀 달래줄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이제 지역의 앱들, 공공 앱, 자체 앱들도 점점 나오고 있고, 그럼 두 가지를 견제하는 성격. 자, 조합과 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공공 앱도 견제하는 성격에서 결국 어느 정도 수수료를 조합해 주면서 서로 사실상 공생 관계가 되는 그 관점에서 카카오 네모가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기사님을 위하는 것도 크겠죠. 있겠지만, 네. 그냥 이런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는 의문이 그거죠. 이제는 카카오 블루도 뭐 특정 시간대, 새벽 뭐 손님이 좀 적은 시간대나 그런 시간대 보면 빈차등이 꽤나 보여요. 그러면 카카오 블루 기사님 입장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카카오 네모로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럼 카카오 네모는 결국은 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카카오 블루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을 그래도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가입을 유치하는 쪽으로 조합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꽤나 많은 기사님들이 카카오 네모에 야 조합이 추천하니까 들어가야지 라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미 카카오 블루조차도 빈차등이 보이는 시간대가 있는데 카카오 네모를 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아무런 가맹을 하지 않는 비가맹 상태에서 가맹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카카오 블루를 하지 않으면서 카카오 네모를 하는 게 장점이 있나? 차라리 어차피 가맹으로 들어갈 거면 그냥 카카오 블루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카카오 네모의 가입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만약에 어차피 뭐 아예 그냥 돈 생각하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카카오 블루로 적극적으로 가입 신청하고 그냥 그거 하고 뭐 콜 뿌리는 대로 무조건 뭐 악착같이 도는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서 카카오 네모는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카카오 블루 할 거 아니면 차라리 지금 하는 것처럼 카카오 비가맹으로 뭐 프로 멤버십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프로 멤버십도 하지 말고 비가맹으로 콜 많을 때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우버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온다까지 가입해서 세 개 다 콜 운영하면 뭐 얼추 돈 버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비가맹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굳이 가맹이면서 카카오 블루는 아닌 네모가 장점이 있나? 우리 기사의 수익 관점에서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어느 정도 가입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래도 뭐 각자 위치에서 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우버, 온다가 중복되는 콜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제 카카오랑 우버를 같이 호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출발지가 똑같고 목적지도 거의 유사한 걸 보면 같은 분이 일단 불러놓고 먼저 오는 걸 타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주로 대부분 운행하다 보면 카카오, 그 다음 우버, 그 다음 온다는 많이 최근에 많이 이제서야 시작을 하고 있고 많이 비교를 안 해봤는데 카카오 우버의 콜이 그렇게 겹치질 않아요. 그럼 온다 역시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카카오 우버 온다가 콜이 그렇게 겹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카카오 우버 온다 세 개 다 같이 쓰면 충분히 콜을 뭐 적당히 내가 내 환경과 맞는 정도의 콜을 수락하고 운행하면서 거기에서 길방 정도만 어느 정도 하면 수입은 안 쉽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온다 뭐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하십시오.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뭐 점수나 이런 거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요즘에는 그냥 올트락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우버나 온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켜놓으면 되죠. 네. 그래서 거의 운행 차에 타면 그냥 계속 끝까지 켜놓거든요. 카카오는 가끔 끄긴 합니다. 이게 너무 콜을 안 하면 막 200개 넘으면 그 경고창 같은 거 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계속 뜨면 나쁠까봐 가끔씩 끄고 다시 운행할 때 켜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우버 온다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거리순위라고 하니까 계속 켜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사고 나지 마시고 열심히 사고 없이 집에 복귀만 해도 아주 잘한 겁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